자,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 주고 있는데 우리 희정고님이 계속 공동명의 부분 계속 물어보시는데 네. 공동명의 같은 경우는 유리한지 아니면 또 이게 공동명의가 2주택은 아니죠. 1주택, 1가구 1주택 맞고 또 이게 양도세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동명의 되게 관심. 희정고님 공동명의 맞으시죠? 저도 공동명의입니다. 부부. 아마 그래서 질문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공동명의 이제 그 처음에 집을 사시는 분들은 요즘은 공동명의 아주 많이 삽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만 직장을 다니니까 남편명을 많이 샀었는데 요즘은 경제생활을 부부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 당연히 반반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행복해요. 2분의 1씩 딱. 저는 그래서 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동명의로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 약간 본인을 세뇌시키시는 것 같은데? 행복해야죠. 뭐 어떡합니까? 네, 행복합니다. 이제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은 예전에는 대부분 유리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세금 측면에서. 첫 번째 이제 간단하게 보유세만 설명을 드리면은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인별과세거든요. 그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내가 주택 하나를 남편과 부인이 공동명의로 샀다. 그러면은 거기 전체 공시가격에서 지분율을 곱한 가액 거기에서 각자 6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6억씩? 그러니까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겠죠. 훨씬 낫는데. 원래 단독명의 1주택은 9억 원을 공제해 주지만은 9억 공제해 주는 것보다 각자 6억씩 공제받으면 총 12억을 공제받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종부세도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그랬고 예전에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주택이나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임대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소득 내야 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한테 소득이 몰려 있는 것보다 반으로 쪼개져 있을 때 그 적용되는 고세율 구간이 낮아집니다.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변호사님이 그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없어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없어요.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소득이 1억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1억을 벌었다. 그럼 1억이면은 최고 세율이 몇 프로냐면 35%거든요. 근데 만약에 변호사님이 요거를 부부랑 공동묘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각자 5천이잖아요. 5천을 번게 되네요. 그럼 최고 세율이 24%입니다. 그럼 전체 소득이 똑같지만은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부담이 줄어들고요. 그러면 혹시나 결혼하시는 분들이나 신혼 공동명의를 추천하십니까? 공동명의로 하는 게 가정의 평화 측면에서도 유리하고요. 되게 평화스러워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도 공동명의가 유리합니까? 맞벌이가 아니어도 유리한데요. 이제 여기서 유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맞벌이가 아닌 예를 들어 남편만 경제생활을 하고 이제 배우자분은 가정에서 육아를 담당한다. 이런 경우에 소득은 남편만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남편 명의 소득을 통장에 다 예금해놨다가 이제 주택을 단독으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공동으로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부인한테 증여해 준 걸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배우자 공제가 있잖아요. 배우자는 증여재산 공제가 6억이 있거든요. 근데 6억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어떤 경우냐면은 좀 연세 있는 분들이 과거에 남편 혼자 직장 다니다가 한 30대 집을 사가지고 한 50대 집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게 한 20억 정도 넘었어요. 요즘 뭐 20억 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팔고 이제 다시 살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더라. 그래서 그거를 공동명의로 사버리는 겁니다. 아유, 이제 큰일 났다. 내가 딱 들어도 큰일 났다 지금. 왜냐하면 사모님은 돈을 못 벌었는데. 그렇죠. 사모님 입장에서는 사모님은 자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자기 지분가액은 10억이거든요. 20억에 50%니까. 증여받은 혜택이네요. 그렇죠. 그럼 10억을 증여받은 건데. 그죠. 6억 공제되고 4억에 세금 내야 되겠네요. 그거 정확합니다. 6억은 공제해 주지만은 초과 부분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잘 들으셨죠? 세금 이렇게 재밌습니다. 잘 따져봐야겠네요. 잘만 생각하고 잘만 추적을 하면 이게 손해 볼 거 손해 안 볼 수도 있는 게 세금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 제 공동명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양도세도 똑같이 공동명의가 더 유리합니다. 양도세도 어차피 양도 차익이 절반으로 줄잖아요. 그럼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똑같이 유리하고 양도소득은 기본공제 250만 원을 각자 공제해 주거든요. 그걸로 인해서도 세부담이 줄어드는데 가끔 가다가 공동명의가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죠? 아주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종부세 때문에 그런데요. 종부세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이면은 세율이 1.2에서 6%로 2배로 올라갑니다. 1주택일 때는 0.6에서 3%인데 2주택 이상이면은 1.2에서 6% 올라가니까 가급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을 안 만드는 게 좋거든요. 그게 뭐 지금 정부 취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 사례인데 강남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럼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가 나오거든요. 공시가 9억 공제받고 그런데 투자 목적으로 어디 한 지방은 아니고 수도권의 조정 대상 지역에 한 2, 3억짜리 빌라를 하나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단독으로 부인 명의로 샀으면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남편 단독 1주택, 부인 1주택이니까 네. 2주택이 아니잖아요. 각자. 그렇죠. 종부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네. 세대별로 합산을 안 하거든요. 그럼 각자 1주택이니까 세율이 안 올라가는데 요 2억짜리 빌라를 공동명의로 사버리잖아요. 그럼 남편은 조정지역 2주택이 돼버립니다. 네. 그러네요. 그럼 세율이 2배로 올라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 오늘 정말 많은 거 배웠어요. 그러게요.